395번입니다. 영리하는 복소수 Z와 그 켈리의 복소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했을 때, 자,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복소수 Z가 이 등식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Z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Z를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바로 A와 B의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바로 Z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같은 복소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A와 B는 0이 아닌, 바로 A와 B는 0이 아닌 실수겠죠. 0이 아닌 실수. 왜 그렇죠? 이 복소수 Z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는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Z를 그대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모는 자,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곱이니까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고, 자, 분자는 이 복소수를 두 배 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와의 바로 차가 되니까, 자, 두 배 하면 2a 플러스 2bi가 될 것이고, 맞나요? 켤레 복소수를 빼야 되니까, 자, a를 빼면 마이너스 a. 그리고 켤레 복소수 같으면 마이너스 bi니까 마이너스를 취하면 플러스 bi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a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a 플러스 3bi가 되어서 이 값이 바로 무엇과 똑같다? 1 마이너스 i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무엇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실수분은 실수분,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실수 부분인 a는 바로 누구와 동일하고 1과 같아야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자 허수 부분은 3b가 되겠죠. 얘는 바로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되겠네요. 자, 분자는 어떻게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3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같으니까 이 식을 3b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두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로 연립방정식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A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3b를 대입해서 처리해 보죠. 자, 그러면 좌변은 3b가 되고 자, 우변은 마이너스에 바로 a 제곱을 하면 9b 제곱이 되겠습니다. 9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b 제곱이 되니까 이항하면 10b 제곱에 플러스 3b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b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b의 10b 플러스 3은 0이 되고, 자, a와 b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b 자체는 0이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면 a는 b의 마이너스 3배가 되니까 얼마로? 10분의 어떻게 9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a와 b를 찾았죠. 그러므로 내가 찾는 복소수 z는 10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i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복소수 z 값이 된다는 거죠. 자, AB가 0이 아닌 실수라는 걸 받들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B가 0이 아니니까 B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는 10분의 9가 되는 거죠.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물론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울 때 자, 새롭게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라는 것을 이용하면 바로 마이너스 a가 3b가 되니까 이 두 식을 다시 연립을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96번입니다.
자,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 실수 X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Z, 즉 복소수 Z가 실수 부분이 루트 3X고요. 허수 부분이 X-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바로 Z 세제곱이 마이너스 Z 바의 세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Z를 우리가 조금 전 395번처럼 바로 A 플러스 BI로 나타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나의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이 좌변은 Z 세제곱이고 이 우변을 우변에 있는 수를 한번 이항해 볼게요. 자, 이항해보면 얘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자, 마이너스 Z바의 세제곱인데 이 자체는 괄호를 풀어버리면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Z바의 전체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체를 이항해버리면 플러스, 플러스 Z바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좌변이 인수분해, 바로 문자 두 개짜리 세제곱 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기억납니까? 바로 3자, 3자 떼버리고, 맞나요? 떼버리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반대죠. Z와 Z바.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Z바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Z가 여기에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물론 Z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Z에 A 플러스 BI로 놓을 필요는 없었네요. 그죠? 이 자체가 Z니까. 그럼 이 자체를 여기에 Z에 넣고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바로 이 나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복소수의 바로 합도 구할 수 있고 곱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두 복소수의 합은 어떻게 된다? 실수 부분의 두 배니까 바로 2 루트 3x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두 복소수의 곱은 어떻게 된다? 바로 실수 부분 제곱이니까 3x 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허수 부분이 되니까 x-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만 정리해 본다면 x제곱이니까 4x제곱이 되겠고 자, 2 짠짠하면 마이너스 4x에 자, 2의 제곱이니까 바로 4로 이렇게 두 복소수의 곱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요 합이 바로 무엇입니까? 2 루트 3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안을 보니까 무엇이 우리 필요합니까? 바로 제곱의 합이 필요하네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이잖아요. 그죠? 두 배의 곱을 빼면 되니까 이 합을 제곱하면 이 자체를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12x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인데 곱이 바로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곱을 해줘야 되니까 한 번 더 곱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를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바로 3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얘가 바로 뭐죠? 합의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빼면 되죠.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곱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곱을 몇 번 빼주면 되겠다? 3번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갈로 속만 정리를 해보면 2 루트 3x에 자, 얘가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어서 사라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배에, 뭐 정리할까요? 그냥.
자, 마이너스 3배를 1차에도 곱해주면 12x, 12x 마이너스 12가 되고 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되고 자,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 x가 0, 이 부분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0이 되어도 되고 또는 x는 무엇이 되어도 되겠다. 1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해주는 자, 실수 x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복소수 Z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 문자가 있어서 귀찮지만 바로 두 복수, 켤레 복소수와의 합은 실수 부분의 두 배가 되고 곱은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을 이용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를 여러분들 봤을 때 얘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내면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97번입니다.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두 식을 주었습니다. 자, 이때 두 복소수의 곱, 알파와 베타를 곱했잖아요. 그죠? 이 새로운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바로 켤레 복소수와의 곱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알파, 베타라는 이 곱에 대한 복소수를 안다면 바로 켤레 복소수와의 곱이니까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하여간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2 플러스 i로 주어졌고요. 자, 이 식을 보니까 알파 제곱 바에 베타 제곱 바인데 얘를 바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전체 바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5 플러스 10i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연결고리를 잘 봤을 때 뭔가 여기가 합착골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A 플러스 BI, C 플러스 BI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각각 이렇게 발을 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나올 것이고 이 우변은 자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플러스 i니까 맞죠? 이 자체가 2 플러스 i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2 플러스 i라고 바꿔버리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바로 곱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2 플러스 i분의 무엇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뭐를 하면 되겠다? 바로 실수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수화할 때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니까 이 상태로 해도 되지만 자, 무엇으로 묶여집니까? 마이너스 5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2i로 이렇게 두고 해버리면 숫자가 다운되니까 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모두 다 누구를 바로 2-i를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 켤레 복소수니까 앞에 거 제곱, 즉 실수 부분의 제곱 4가 되고 허수 부분의 제곱은 무엇이 되면 1이 되니까 더해버리면 5가 되죠.
O가 돼버리면 이 분자에 있는 이 O와 약분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2i와 2 마이너스 i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하고 2하고 곱하면 2가 되고 2i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자,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4가 되겠네요. 자, 아래 거는 4i가 되고 밖에 거는 마이너스 i가 되니까 플러스 3i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5와 5가 약분이 되면 결론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플러스 i가 되어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무엇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가 되니 우리는 여기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고 2알파가 되고 자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알파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베타를 구하려면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사라져서 베타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빼버리니까 2베타가 되고 빼버리면 얼마 됩니까?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6이 되고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플러스 4i가 되어서 베타는 바로 3 플러스 2i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곱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 이 알파와 베타를 더하니까 알파, 베타의 곱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고 베타는 3 플러스 2i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실수 부분은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저 허수 부분은 이렇게 외항끼리 마이너스 2i, 내항끼리 마이너스 3i가 되어서 마이너스 5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i가 되니까 우리가 이 알파 베타와 켈레 복소수 즉 알파 베타 바니까 켈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 부분 제곱 즉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을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로 놓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좀 다른 것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연립방정식 형태로 갈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와 바가 붙으면 이 바와 바를 뭐 해줄 수 있으니까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다시 양변을 바취해 버리면 바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합과 조금 연결을 찾아보면 차도 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98번입니다. 자, 복소수 Z1이 1 플러스 2i로 주어졌고, 자, Zn 플러스 1은 Zn 바의 1 플러스 i라고 합니다. 자, n은 자연수라고 하죠. 그 말은 이 n 자리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바로 2, 3, 4, 이 자연수를 대입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Z100의 바로 실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Z100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N에 99를 대입하면 되지만 그러면 또 Z99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100번째까지 다 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규칙성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성을 찾아보면 어떤 바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이용하여 바로 Z100의 실수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Z1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바로
1 플러스 2i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Z2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Z2를 알기 위해서는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Z2는 바로 Z1의 바로 켤레 복소수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의 켤레 복소수인 1-2i와 1-2i와 누구? 바로 1 플러스 i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직접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은 1 곱하기 1 맞나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i와 i를 곱하면 바로 실수 부분이 되죠. 따라서 1이랑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3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허수 부분은 내항과 외항끼리 곱하면 되니까 자 i가 되고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Z3도 한번 구해 봅시다. 3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바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Z2의 반이니까 바로 이 3-i 즉 그러니 그 전에 있는 복소수의 켈레 복소수죠. 3 플러스 i와 누구를 곱하면 되겠다? 바로 1 플러스 i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실수 부분은 3하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내항은 i가 되고 외항은 3i가 되어서 바로 플러스 4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Z4도 구해야 되겠죠. 자, Z4는 바로 N자리에 얼마를 대입했다? 3을 대입했는 거니까 바로 2 플러스 4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2 플러스 4i와 1 플러스 i를 곱하면 되는데 이 2 플러스 4i는 2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2로 묶어버리면 두 배에 바로 1 플러스 얼마가 된다? 2i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의 바로 켤레복소수죠. 얘를 발을 취해주니까 자 실수 부분 우리가 곱셈도 곱한 것의 바로 켈레복소수는 각각의 켈레복소수와 어떻습니까? 곱과 같잖아요. 그러면 2는 실수 부분이니까 맞죠? 그대로 켈레를 취하면 2가 되고 얘만 바로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러면 두 배의 1 마이너스 2i랑 누구랑 1 플러스 i랑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몇 번 적었을 때 눈치를 좀 챘나요? 눈치를 좀 채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2에다가 1 플러스 2i 했는 게 바로 무엇과 동일합니까? 이 Z1이 1 플러스 2i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무엇이 됩니까? 바로 Z1이 되죠. 아, 그러면 3이 바로 뭐와 동일하다? 두 배의 바로 Z1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배로 해놓으니까 두 배의 1-2i와 1 플러스 i를 다시 계산하지 말고 이 자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1-2i와 1 플러스 i가 여기에 Z2에 가까워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3-i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배에 얼마가 된다? 3-i가 되는데, 요게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두 배에 3-i가 Z2니까 바로 두 배의 Z2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그런 게 보이나요? 자, 규칙성을 찾을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막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와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가면 좋아요. 자, 그러면 Z5를 한번 해볼까요? Z5는 그러면 Z4에 바로 뭡니까? 발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Z4가 두 배의 3-i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두 배의 바로 3 플러스 i가 되겠죠. 3 플러스 i가 되고 1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게 보입니까? 앞에 있는
3 플러스 i와 1 플러스 i를 바로 곱한 것이 요 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바로 뭡니까? 바로 Z3가 되죠. Z3.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두 배에 얼마가 된다? 2 플러스 4i가 되면서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두 배에 뭐가 된다? 바로 Z3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배의 Z3가 되는데 Z3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두 배의 Z1으로 표현했으니까 네 배의 Z1이지만 네 배라고 쓰지 말고 2의 제곱에 바로 Z1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Z6도 한번 해봅시다. Z6도 해보면 이 기존에 바로 이 Z5를 발을 취하니까 두 배에 얼마 된다? 2-4i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바로 1 플러스 i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이 2-4i를 다시 한번 보면 2-4i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 자체가 또 2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두 배에 2로 묶어내면 2의 제곱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1-2i가 되고 그리고 1 플러스 i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i, 1-2i와 1 플러스 i와 그러면 같은 게또 이 Z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얘 자체가 Z2니까 2의 제곱에 바로 뭐다? Z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해보면 어떤 규칙이 나오나요? 자, 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Z1이 1 플러스 이하예요. 그러면 Z3가 어떻습니까? 바로 두 배의 Z1이 되죠. 그럼 Z5가 어떻나요? 바로 2의 제곱의 Z1과 똑같아요. 자, 다시. 자, Z1이 얼마이라고요? Z1이 바로 1 플러스 2i일 때, 1 플러스 2i일 때. 자, Z3는 어떻게 된다고요? Z3는 바로 Z1을 몇 배 한 거와 똑같다. 두 배 한 거와 똑같다. 그럼 Z5는 어떻게 되나요? Z5는 바로 Z1의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바로 Z1이 된다. 그러면 Z7는 어떻게 될까요? Z7는 바로 2의 세제곱의 Z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Z9는 어떻게 된다? Z9는 2의 4제곱의 Z1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짝수를 보면요. 짝수는 자 Z2가 있는데 자 Z2는 어떻게 된다? 바로 3-i가 되고 그러면 Z4는 어떻게 되겠다? Z4는 자 두 배의 Z2가 되겠죠. 두 배의 Z2가 된다. 그러면 Z6은 어떻게 되나요? Z6은 2의 제곱의 Z2가 되니까 2의 제곱의 Z2가 된다. 그러면 Z8은 어떻게 된다? 바로 2의 세제곱의 Z2가 될 것이고 Z10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2의 4제곱의 Z2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Z100은 바로 짝수, 이 첨자가 짝수니까 이쪽 짝수 부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바로 Z100은 자, Z2와 연관이 되는데 과연 2의 몇 제곱이 되는지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Z2일 때가 3-i인데 4일 때는 2의 1제곱이 되고 6일 때는 2의 제곱이 되고 8일 때는 2의 세제곱 10일 때는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 4, 6, 8, 12 짝수인데 그죠? 2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2 곱하기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얘가 5니까 지수가 하나 적은 4로 바뀌었고, 얘가 4니까 바로 하나 작은 지수가 3으로, 얘가 3이니까 하나 작은 제곱으로, 얘가 2니까 하나 작은 1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100이라는 놈은 2 곱하기 얼마다? 50이 될 거 아닙니까? 즉 여기는 얼마다? 49제곱이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규칙을 찾는 것을 우리 2학년 때 대수 파트의 수열에 들어가면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1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하나 작은 바로 2의 0제곱이 되겠죠. 0제곱이 되고 3-i가 되는데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거든요. 물론 0의 0제곱은 없습니다. 자, 이런 규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짝수로 봤을 때, 2의 배수로 봤을 때, 2는 2의 배수 중에 첫 번째 거, 4는 두 번째 거, 6은 세 번째 거, 8은 네 번째 거, 10은 다섯 번째의 바로 짝수가 되잖아요. 그 바로 몇 번째라는 것보다 하나 작은 수를 바로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2의 100제곱은 100은 2의 배수의 50번째니까 2의 49제곱이 되면서 Z2를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의 49제곱에다가 Z2가 3-i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실수 부분은 바로 무엇이 되겠다? 3 곱하기 2의 49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규칙을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홀수 번째도 한번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3579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라는 수는 여러분들 2 곱하기 1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3은 어떻게 2 곱하기 2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5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고 7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고 9는 2 곱하기 5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 말은 9가 바로 뭡니까? 자, 홀수 번째 다섯 번째다. 1, 3, 5, 7, 9. 홀수로 말하면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니까 하나 적은 네 제곱. 7은 홀수로 말하면 1, 3, 5, 7. 네 번째인데 하나 적은 3으로. 자, 5는 1, 3, 5. 세 번째인데 3보다 하나 적은 바로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399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i 성질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i의 4제곱이 얼마이니까 1이니까 바로 i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바로 i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야지 i 4제곱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i 제곱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i 4제곱 만들려면 i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i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i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i의 4제곱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i 4제곱이 1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i분의 1은 i 세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i가 되고 i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를 연속적으로 더해도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과 i와 1을 더해도 어떻게 된다? 0이 된다고 했죠. 맞나요? 자, 그래서 i분의 1과 i 제곱분의 1, i 세제곱분의 1, i 4제곱분의 1도 얼마가 되고 바로 0이 되고 i 플러스 i 제곱 연속적으로 i를 4개 더해도 어떻게 된다? 바로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합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나가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i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i 그리고 다음에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요 네 개. 그럼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i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그리고 i와 1을 더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 더하면 세 번째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i와 i가 사라져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다시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다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바로 일곱 번째까지 또 더하면 요 자체가 0이 되니까 여기 또 i와 마이너스 i가 0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n이 지수니까 세 번째까지 더하나, 그 다음에 일곱 번째까지 더하나, 바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개씩이 제로니까 다음은 4가 더해져서 11번째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 15번째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 19번째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요게 바로 n의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n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50 이하에서는 몇 개가 나오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1에다가 1을 빼면 되겠죠. 왜 4로 가느냐면 4개씩이 바로 주기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7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4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11은 어떻게? 4 곱하기 3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3이라는 숫자는 바로 첫 번째 숫자, 7이라는 숫자는 두 번째 숫자, 11이라는 숫자는 세 번째 숫자로 볼 수가 있다. 즉, 4의 배수보다 하나씩 작은 숫자까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0 이하의 4의 배수 중에 가장 큰 숫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48이 되니까 48보다 하나 적은 바로 47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8이 바로 12니까 이 4 곱하기 12에서 1을 빼면 바로 47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개수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얘가 12번째가 되겠죠. 자, 따라서 L의 개수는 바로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400번입니다. 복소수 Z가 A-I일 때 Z바분의 Z가 실수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1부터 시작해서 Z 100제곱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Z바분의 Z가 실수라고 했으므로 이 Z를 이용하여 실수일 조건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Z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켤레 복소수이니까 A 플러스 I로 표현을 하면 되고, 맞나요? 자, Z는 바로 A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얘가 실수가 된대요. 자, 그러면 바로 뭘 취하면 된다? 실수화, 분모의 실수화를 취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무엇을 곱한다? A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되니까 분자는 제곱이 되고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켤레 복소수와의 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가 실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실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를 살짝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a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짠짠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ai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 무엇입니까? a제곱 플러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허수 부분은 a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실수 부분, 즉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내 본다면 어떤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 a 제곱 플러스 1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과 a 제곱 플러스 1분의 바로 마이너스 2ai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얘가 실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수 부분이 얼마가 되어주면 된다? 0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분수가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분자가 0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0이 되면 되고 결론적으로 a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A가 0이라는 말은 바로 복소수 Z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순허수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Z가 마이너스 I니까 Z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Z 제곱은 마이너스 I를 전체 제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I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Z 세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Z 제곱과 Z를 곱하면 되니까 바로 I가 되겠네요. 자, Z 4제곱은 어떻게 된다? Z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네 개를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마이너스 i와 i를 더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도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Z부터 시작해서 Z제곱, Z3제곱, Z4제곱까지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즉, 몇 개씩 더하면 네 개씩 묶어버리면 0이 된다. 즉, Z5가 그러면 Z가 될 것이고, Z5제곱이 Z가 될 것이고, 맞나요? Z6제곱이 마이너스 1, Z7제곱이 I, Z8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또다시 1이 되니까 네개씩 묶으면 0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Z1제곱부터 Z4제곱까지 더하면 0이 되는데 4개씩 묶으면 0이 되니까 Z100제곱은 무엇입니까? 바로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로 묶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100이 4의 배수인데 25묶음이 모두 다 0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제일 앞에 있는 1 하나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